네, 안녕하세요. 예, 진계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먼저 인사 겸 안부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징계수 시간에는 처음 참여하게 된 김나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번 다카수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여행을 다녀왔고, 좀 피로를 풀고 놀면서 조건희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다 보지도 않고 제 맘대로 그냥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딱히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놀러 들어왔습니다. 네. 놀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기 놀러 와야죠. 여기 공부하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공부보다 논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반갑습니다. 네. 배동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항상 참여하던 배동성이고요. 그리고 지금 환기를 하고 있어서 깔깔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펑펑 놀았거든요. 진짜 저도 어제 어제 무슨 바람이 들었든지 오늘은 놀자 그냥 그러고 이제 누워서 폰 게임만 해서 아, 이상하게 이번 주에 좀 뭐가 잘 안 되지 않아요? 하기 네, 싫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핑계거리로 2주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 주 정도 조금 쉬어가자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주 좋은 마인드입니다. 네. 다음은 남영 선생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뭐 거의 청강생이고요. 사실은 그, 그 방장님께서 책을 전달 주셨는데 책 보고 뭔가 하려니까 엄청 압도되더라고요. 막 영어 그리고 수학 수식들 불친절한 어떤 UX UI 덕분에 안 되겠다. 영상으로 좀 따라가야겠다 싶어서 다시 영상으로 회귀해서 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역시 이 직업의 힘을 무시 못하는 게 이 책을 보면서 전 UX, UI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의 UX, UI를 한번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뭐 그쪽 디자이너 쪽은 아니고 그 졸업만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UX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불친절하다.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영상 한번 싹 돌린 다음에 2회차부터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재영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번 주에 좀 바빴거든요. 이번 주 연구실 원래 하던 세미나랑 좀 새로운 친구들 좀 셋업해주고 하느라 바빴는데 그래도 이거 좀 풀어야겠더라고. 오랜만에 내 생각난 아이디어를 놓칠 수 없자고 이번 주에 한번 실제로 코딩 해보면서 약간 해석해보고 했는데 이거 나름대로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마코브 체인 계산한 거 올려주셨는데 파일만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 뭐 그 파이썬 코드만 올려주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아, 근데 제 코드는 못 뜯어봤고 오늘 그 내용 공유해 주실 분이 서지용 선생님, 김남호 선생님, 강병수 선생님 계셨고 저도 조금 있는데 그 내용상 서지용 선생님 거 먼저 하면 어떨까요? 이게 좀 교재 외의 내용이니까 먼저 좀 아, 살펴보고 지나가면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우선 공유를 하는데 그 예, 유튜브 링크 하나 읽어도 될까요? 잠시만. 네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예. 오, 사운드. 화면 공유가 공유는 해 놨는데 예. 이게 왜 이게 안 보여? 잠시만요. 안 보이지? 천천히 하세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평을 많이 띄워놓으셨나 봐요. 예. 그거 저 진짜 원래 이게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선수인데 로마첸코 때 제가 약간 이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분 생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실제로 어떻게 복싱을 하나 하면서 보면서 이제 이건 실제 경기고 섀도우 복싱 하는 영상에 대해서 우선 해봤거든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면 넘어가고 어 그래서 이 액션들을 다 하나하나 프레임을 뜯어보면서
이거 다시 닫고 실제 이 펀치나 잽이나 이런 거 다 왜안 나가지지? 어, 천천히 해주세요. 예. 아, 이거 강병수 선생님 들어오셨어. 공유되고 있구나. 지금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 액션들을 다 프레임마다 뜯어보면서 해봤거든. 그래서 처음 규칙 어떻게 줬냐면 잽은 0.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살짝 살짝 하는 건 0이고 이 스테이트 길게 찌르는 건 1, 훅 요렇게 좀 곡선으로 넣는 거 2 하고 어퍼컷 이렇게 턱 올리는 거 3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우선은 이거 동영상 기반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 뭐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만들어봤고 그리고 하려고 하면 이거 마르코프 행렬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했거든요. 뭐 방식은 여러 개 있겠는데 제가 제일 코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 액션이 넘어가는 걸 카운트 해가지고 액션이 넘어가는 걸 세는 방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잽에서 잽으로 넘어갔다면은 이 행렬이 지금 결국 총 이 개수가 4개니까 4 바이 4에서 0, 그러니까 0,0을 1 플러스 1 해주고 반대로 훅에서 스테이트 넘어가면 이거에 따르면 2에서 1로 넘어가니까 이걸 좌표를 생각해가지고 2의 값을 플러스 해줬는데 우선은 그걸 해주고 근데 이게 또 마르코프 체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 세로 열방향으로 합은 1이 돼야 확률값이 되니까 그거를 계산한 게 이거 이 식입니다. 또 GPT 쓰긴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처음 액션 숫자가 뭔지 보고 그 다음 숫자가 이것도 설명했다. 저는 빈 행렬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전체 길이만큼인데 전체 길이 하나를 빼야 최종 끝 봤을 때 여기다가 마지막 걸 줄 수 있어가지고 이게 방법은 에러 없이 잘 돌아가지고 이렇게 놔뒀고 그리고 현재 행동이랑 다음 행동을 가져오는데 지금 계산이 플러스 시작은 1인데 컴퓨터는 0이니까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해줘가지고 현재 행동과 다음 행동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플러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이거는 그거를 세로 방향으로 정교 이렇게 다음 1, 2에 만들어줬는데 우선은 액션 1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잽에서 잽 넣은 게 총 17번 되고 잽에서 훅 날린 게 7번 그건 잽에서 훅 날린 게 1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면 또 계속 마르코프 체인으로 곱셈을 해야 되니까 그 초기 값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가지고 우선 1차원으로 만들고 그냥 뭐 어차피 뭐 코딩보다는 약간 나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나온지 중요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그 곱셈 메소드인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계산량을 한번 같이 프린트 해봤거든요. 이게 100이고 그 계속 곱하면 이렇게 0.7, 0.5, 0.4 이렇게 했고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 이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잽은 잽 길이의 그런 확률을 봐야 되고 훅은 훅 길이의 확률을 봐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거 스택이라고 계속 쭉 쌓아가지고 이걸 나중에 쭉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우선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쭉 계산 결과고 왜냐면 이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시각한 게 밑에 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화한 결과인데 우선은 확률 좀 떨어지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 이게 결국 수령하면은 나는 실제로 액션을 원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수령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하면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가정했던 그 액션이라는 그 마르코프 행렬이 조금 정보를 표현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음 걸 해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 이게 원래 저는 시각화할 때 그 매스플롯 LIB 쓰는 게 아니라 플로틀리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보일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얘는 이게 순서도 뒤죽박죽 이렇게 뒤죽박죽되면서 조금은 더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다음에는 실제로 값이 맞췄나 틀렸나를 계산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그거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패스했고 아 이거 저번에 그 말씀하신 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실제로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그게 치환 행렬이니까 나는 그러면은 저게 결국 같은 행렬이 아닐까라는 일단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도 같은 거여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약간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치환 행렬을 정의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위에랑 아래랑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못 알아듣 여기서부터는 다른 내용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냥 프로세스고 밑에서부터는 그 가우스 소거법을 실제로 적용해봤습니다. 위에 마코브 내용을 일로 땡겨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예, 안 그 돼요. 내용 그대로 그 위에는 마코프 행렬만 가우스 소거법 적용시켜가지고 확인해봤어요. 그 수렴한 그 행렬을 갖고 와서 마코브로 수렴한 행렬을 가져와서 가우스 호법을 푸신다는 얘기예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이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가우스 소거법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치환 행렬이니까 결국엔 치환해도 같아야 되는 약간 치환해도 동치 이게 좀 돼야 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되나 한번 해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원래 행렬인데 이거를 실제 돌려가지고 하니까 뭐 음수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난 확률값을 상정하고 있는데 음수가 나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 교수님이나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약간 왜 이런지 궁금하고 왜냐면 이게 애시당초 음수가 나오는 이때부터는 조금 보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시각 안 오고 이거 좀 이상하다? 약간 우리가 아는 거에 뭔가 미스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아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뭐 각자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이거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이 얘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게 왜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게 패턴이랄까 이게 잽잽잽잽을 계속 날리는 연속 4번 잽 날리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게 다른 걸 섞여야 좀 괜찮은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데 이거에 따르면 계속 나는 끝날 때까지 잼만 날린다는 건데 이러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제가 실제 상황과 좀 갭이 많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다고 생각했어. 아 근데 그냥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뭐 잽이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잽을 많이 날려서 그냥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잽만 날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렴하니까 잘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뭐 잘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그냥 생각하면서 들어서 그래서 뭐였죠? 뭐 확률이 제일 낮은 게 뭐였죠 아까? 뭐 이거 어퍼컷. 어퍼컷이 기술이 크다 보니까 뭐 쓰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쓸 기회가 그렇게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모르지만 일단 네 질문을 저는 제가 배동성 선생님 생각에 되게 동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보면서 격투 게임 생각했거든요. 철권 할 때 잔펀치 많이 쓰지 큰 펀치 못 쓰잖아요. 를 쓰다 잘못 걸리면 네, 잠펀치 넣다가 연계기가 들어가지 연계기 넣다가 잠펀치는 못 쓰잖아요. 이게 결국은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실제로 복서가 하는 모션을 프레임 단위로 지금 쪼개서 다 집어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갖고 있는 그 확률적인 특성이 당연히 그 잠펀치가 이걸 도미네이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왜 이걸 마코브 체인으로 보셨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마코브 체인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마코프 체인 이게 약간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저도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얘는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배동선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복싱을 어릴 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섀도우 복싱 그리고 프로 선수가 뭔가 촬영할 때 섀도우 복싱을 보면은
핸드 스피드 되게 빨라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잔손을 많이 뻗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제대로 뭔가 마르코 체인이랑 엮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시는 선수가 실제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펀치를 내면은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를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사람 두 명 섞이는 순간부터 이게 제가 저걸 표시를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선 이건 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코프 체인도 체인인데 그냥 마지막에 했던 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그냥 제가 문제 풀 때도 궁금했던 건데 그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하기 전에 원래 행렬과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온 뭐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그 행렬식이 같고 약간 특성이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나왔던 것도 카우스 조던 수거법 하면 치환 행렬이니까 같을 것이니까 같게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재영 선생님께서 하셨다는데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거 막 곱하고 빼고 해서 윗사각 행렬로 만들고 했는데 그게 하기 전과 후의 특성이 행렬의 특성이 같은지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것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찾고 막 직문수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그거에 관련해서 두 개가 하나가 내적이고 하나가 적분이에요. 이건 다 저 배동성 선생님이 던지신 작은 돌에 맞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내적은 김남원 선생님 오늘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좀 뭔가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것 같고 막 아리송하지 않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저 지점은 결국은 그 선형함수라는 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되게 직관적으로 가능하고 이게 아까 사실 수렴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 범주 안에서 다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같은 직선에서 직선으로 가는 함수는 되게 당연히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 막 직문에서 좀 나오고 있는 군 얘기도 막 그런 건데 사실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거를 녹여를 내기가 힘들게 한 1시간 전에 그걸 봤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게 어딘가로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적을 생각할 때, 이 내적이 기본적으로 닷 프로덕트 우리가 표준 내적이라고 하죠.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그걸 왜 그렇게 정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형적인 벡터 공간 안에서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 행렬들에 우리가 치환을 해도 그 선형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성질과 연산이 보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직문서 들으면서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에 1주차 발표인가요? 그때 배동원 선생님이 어떤 그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랑 적분이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적분식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게 막 머릿속에 남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전에 얘기한 그 벡터 공간을 선형함수들의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그냥 연속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적분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내적이라는 게 결국은 다 프로덕트가 각각의 그 행벡터, 열벡터들을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곱한 것들의 합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연속 함수가 되면은 선형이 아니니까 지멋대로 이렇게 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계산할까 했을 때 그 식이 연속함수의 적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책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 정도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 길을 좀 찾아 헤매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 어떤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정리되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두 가지입니다. 내적이랑 적분. 이렇게 일반 선형함수에서 좀 더 일반화된 공간에서 우리가 이거 내적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이거를 보고 싶은데 아직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조금 더 수련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병수 선생님 저도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 들리세요? 마이크 꺼져 계신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자리에 안 계신 것 같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김나원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네, 저도 그 예전에 다카수 시간에도 참여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내적이라는 게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그런 센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책에서도 어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선 기호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합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사실은 내적을 그렇게 쓰도록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고 더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 통계학에서 많이 배우는 공분산 행렬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거 1벡터랑 내적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벡터를 그 유한한 그 좌표들의 벡터가 아닌 무한하다고 하면은 무한합골도 똑같이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무한합의 일종이 적분이니까 적분도 사실 내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무한인데 그래도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그리고 또 오늘 발표 내용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삼각부등식이나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제 적분 배울 때도 성립하는 거 선형성 배우면서 하는데, 그게 또 내적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유계 폐구간 닫힌 구간 안에서 이 연속 함수를 정해놓고 거기서 적분을 통해서 내적을 한번 바라보는 거를 공부를 이번 주에 좀 해보려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강병수 선생님 자리 계신가요? 네, 아, 네. 아까 저희 시작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못 들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근황이나 뭐 안부 관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익숙해지려고 그냥 구구단 하듯이 쉬운 행렬 문제 많이 풀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지영 선생님 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혹시 없으시면 서지영 선생님 그 요거 이번에 하신 다음에 요거 혹시 뭐 발전시킬 아이디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한번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가정한 이 마르코프 행렬 자체가 너무 심플해가지고 좀 정보를 못 담아내가지고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걸 행렬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좀 이걸 좀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 궁금하신 부분이 어떻게 디파인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이 한 경기에서 나오는 펀치의 빈도수가 알고 싶으신 건지, 빈도수나 비율이 알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다음에 이 사람이 낼 펀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신 건지 이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어느 쪽이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느 쪽에 저는 약간 가깝나요? 두 번째 게 조금 더 쓸모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사람이 이게 반응할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반응 속도를 못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먼저 피하는 그러한 조금 액션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좀 다음 예측할 패턴이라고나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은 게 좀 목적이에요. 음.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마코브 체인이 이걸 못 담아내는 이유는 마코브 체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의 공리가 같이 행렬과 같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사건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건을 쪼갠 다음에 이걸 이산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걸 끝까지 막 n을 뭐 인피니티를 하든 뭐 몇백만 번을 하든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상태로 스테디하게 간다 혹은 발산한다 이 두 가지의 판단만 존재하지 사실 그 패턴에 대한 예측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감안하셔서 다른 모델 나오면 한 번 더 이 섀도우 복싱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저 프레임 단위로 그 어떻게 따셨어요, 동작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게 약간의 그 뭐냐 이게 그 펀치나 그런 건 액션이 다른데 잭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날리고 이게 확실히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날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몸을 흔들어서 이게 아, 해가 보이고 훅 매뉴얼로 하신 같은 경우에 거죠? 예, 네. 아, 저는 프레임 단위로 어떻게 저걸 고성능의 AI를 이용해서 막 다 캡처링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아직 그런 AI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걸 어떻게 계산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펀치 잽이 몇 번 나오고 저거 아니 수기를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냥 그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그 예측을 하려다가 예측이 빗나가면 계속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원래 그렇겠네. 그렇네요. 만약에 예측 모형이 있는데 예측 모형이 틀리면 1기가 이렇게 틀리면 2기도 틀리고 2기가 틀리니까 3기도 틀리겠네요. 확률적으로. 네. 계속 쳐맞는다는 소리가 되는데 진짜. 아닌가요? 그래도 그래도 언젠가는 맞는 게 필요하니까 네. 뭐 맞고 아니면 다시 모델 고치면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고쳐야 하는 모형이라니 엄청납니다. 네, 이거 거의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 거는 어느 걸 할까요? 그러면은 김남호 선생님 거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를 어떻게 하죠? 하단에 화면 보면은 공유. 아, 네. 네, 잠시만요. 되고 있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첫 주차에 참여를 못해서 이제 첫 주차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보다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의도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를 공유해 보려고 네,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형대 수학을 하는데 이 삼각함수가 왜 나오는지도 사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V1, V2가 이게 사실 저는 벡터인지 저게 어떤 스칼라를 나타내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헤매고 있다가 색을 보니까 이거를 극좌표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로 표현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서 이제 그 V의 놈으로 그 V1과 V2를 나눈 거를 이제 단위 벡터를 표현한 거라고 보고 그거를 극좌표로 이제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저도 생각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유닛 벡터에 대한 내용으로 이 벡터 V를 생각했을 때 V1하고 V2가 스칼라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 이게 스칼라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놈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 V 벡터의 유닛 벡터를 생각해 줬을 때 앞에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의 형식이 그대로 아, 유닛 벡터라서 저렇게 쓸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걸 극좌표로 표현하니까 저 앞에서 제시해준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처럼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에 대해서 비슷하게 설정하라는 문제에서 똑같이 그냥 W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극좌표로부터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제시해 줬으니 이거를 내적을 이대로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그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의 형태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타의 각도를 가진 W 벡터와 알파의 각도를 가진 V 벡터 사이에 각도의 차이가 그대로 나와서 이게 사이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게 그대로 내적의 계산법이 되고 나면 이제 각도라는 거를 저희는 내적으로부터 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내적이 이 길이에 대한 것과 각도의 곱이라면
이 길이에 대한 건 때려주고도 양수니까 이 내적이 0이 된다는 소리는 사익각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는 소리고 내적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 사익각에 대한 코사인 함수가 음수가 나온다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첫 주차에 배동성 선생님이 프라블럼 28번 푸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푸시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내적에 대한 정의를 극좌표로부터 생각을 하니까 아, 이래서 저렇게 풀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 삼각 부등식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적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풀었듯이 알게 되면은 이 길이 지우고 나면은 1하고 코사인 세타는 자명하게도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립이 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이거는 적분이나 확률론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서 아 이게 내가 적분의 형태로 봤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이 내적에서 내가 증명한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가? 이게 왜 똑같지? 라는 게 좀 궁금했고 삼각 부등식도 이 벡터 간의 덧셈으로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내적의 정의만 보고 생각했던 거에서 그냥 제가 극좌표로 표현이 된 걸 직접 보니까 좀 신기하고 좀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세요. 저에게 뭔가 연결되는 걸 엄청 많이 생각을 해보셔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아까부터 적분에 좀 꽂혀 있는데 그 아까 마지막에 확률론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가 그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면 딱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그 가우스 적분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지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거 dx 적분하는 거 그거 할 네. 때 자코비언 나오는 그 수리통계학에 나오는 내용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거 때문에 지금 좀 저도 헷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분을 정의할 때 내적이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함의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그 아이디어 선에서 지금 거기로 끌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극좌표로 변환을 해서 원래 있는 그 x에 대한 그 함수를 2의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극좌표로 변환해서 적분했을 때 거기에 자코비언이랑 극좌표계를 활용한 식으로 변형이 돼서 적분이 쉬워진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그 함의가 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R2 평평한 데선 다 성립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함수의 그 6의 폐곡에서 연속함수를 일반화하는 개념이 저는 아까 금액락에서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내적이 다르게 정의가 되고 일반적인 내적 저희가 쓰는 다 프로덕트가 아니라 표준 내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내적 공간으로 확대된다. 전 이 정도 논리까지만 지금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 저는 그 이유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사실 확신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과 적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까지는 알겠는데 이 적분이 그 내적이랑 어떻게 확실하게 같다고 할 수 있지가 저는 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음, 저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신기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음, 좋아가지고. 네. 예, 다른 분들 또 의견 좀 주시겠어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2의 x 뭐냐? 2의 x 제곱 곱하기 2의 x 제곱은 2x 전체 제곱 그거 보면서 생각인데 그럼 저 2의 x 저것도 결국에 벡터인가 좀 헷갈렸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왜 저 적분합 저 뭐냐 내적을 쓸 수 있는 애면은 벡터일 것 같은데 근데 쟤는 벡터라고 보기엔 좀 뭔가 좀 아니
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저도 그게 같은 맥락에서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기호를 떠나서 저것도 결국엔 적분의 형태로 적은 걸 단지 노테이션을 기대값으로 쓴 것뿐이니까 그 적분의 형태로 적힌 게 벡터로 볼 수 있어서 내적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벡터 두 개 내적한 게 적분이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저도 가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벡터 두 개 해서 나오는 내적의 계산 형식은 사실 리만 적분일 때 말이 되는 음, 것 같아요. 리만 적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이잖아요. 이게 구간이 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엠빵을 쳐가지고 사각형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각형에 위쪽으로 닿게 왼쪽에 닿게 하던 오른쪽에 닿게 하던 상관없이 똑같이 무한합이 똑같이 정의되게 만드는 게 리만 적분이니까 그 경우에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적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어떻게 내적이 바뀌어 있고 어떻게 이 적분의 정의가 바뀌어 있고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직문수 팟캐스트를 아까 일하다 듣다가 박진섭 선생님 질문 듣고 되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벡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벡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내적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좀 어려운 게 수학적인 벡터랑 물리적인 벡터의 개념이 저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학 직문수 봐도 그렇고 벡터를 정의할 때 벡터 공간의 특성을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원소가 벡터다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던 것 같단 말이죠. 막 벡터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제 힘으로 배우고 이거 합이고 막 이렇게 식으로 배웠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게 참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물리에서 먼저 정의가 되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뭐 했다? 요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음, 물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리에서 온 거라서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잘못이 아니고 물리의 잘못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물리가 오히려 저는 구체적인 것 같고 수학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물리에서 구체적인 게 온 게 수학에서 더 복잡해서 문제다. 이거 좀 신기한데요. 네. 저도, 저도, 네, 먼저 아니, 말씀. 아니, 말씀. 저도 그 이우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팟캐스트 때 같이 참여하고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출처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배동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이제 물리량과 힘,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벡터를 쓰다가 보니 나중에 가다 보니 조금 더 추상화된 대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벡터 공간이나 벡터에 대한 정의는 그 이후에 좀 더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네, 내적하고 그게 또 따로 이제 수학이 더 발전한 것처럼 네, 쓰여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수학적인 벡터는 사실 해놓고 나면은 뭐가 없어요. 개념이 덧셈이랑 이것만 있고 상수배만 있고 심지어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잖아요. 수학적인 벡터에서는. 근데 그거를 정의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이렇게 어떤 내적을 하나 주고 그 내적에 대해서 내적 공간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껍데기만 이해하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내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도대체 그 도대체 벡터가 뭐야? 제 생각에는 그게 머릿속에서 상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리에서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기껏해야 3차원까지밖에 머릿속에서 못 떠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수학에서는 3차원까지밖에 못 써먹는 거고 저희 행렬도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행렬 식을 이제 그 몇 개의 직선 방정식이나 평면 방정식의 교점으로 해를 표현을 하다가 그게 뭐 픽처 오브 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머릿속에서 괜찮은데 그 미지수가 이제 4개, 5개 나오면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그걸 이제 어느 부분에서 보면 픽처 오브 컬럼 해서 그냥 컬럼 벡터의 컨비네이션하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뭐 무한 차원까지도 머릿속에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 수학에서는 그렇게 확장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말만 그렇지 사실 어, 저도 마찬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럼스페라스라는 개념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가우스 조르단 풀고 막 LU 디컴포지션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컬럼을 기준으로 아무리 막 늘려도 이게 랭크만 유지가 되면 해가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거? 네. 저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네. 어떻게 저런 발상을. 사실 이걸 누가 했죠, 이거? 누가 만들었지? 페아노인가? 가우스인가? 네. 가우스 아닌가요? 가우스 조르단이 가우스를 아, 만들어서 그렇게 가우스겠구나. 예. 그걸 네 합니다. 예. 가우스가 리만의 스승이죠? 제가 듣기로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래 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지도 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도 교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 벡터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데카르트 때부터 신성시 회원이 좌표축에 국한하지 않고 벡터 자체의 특성만 가지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발상이 되게 좀 놀라운 것 같긴 해요. 가끔 조건희 교수님이 어떤 세계를 보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되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네요. 재미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내적이나 벡터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질문을 저희가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다가소 시간에 또 질문을 질러야 하니까 막무가내 질문을 아주 많이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벡터란 제가 무엇인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그 푼 문제 틀린 게 있었어요. 아, 슬랙에 올리셨죠? 네. 네네네. 그거 좀, 아, 그 다음 순서로 강병수 선생님 문제 한번 같이 네. 볼까요? 네. 아, 제가 하나요? 예, 예. 화면 제가,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음, 되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답이 이제 맨 밑에 거가 쌍으로 치면 4개가 나왔는데 그 솔루션에 있는 답으로 하자면 음, 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제 풀이가 맞는지가 너무 이상한 게 나와서 맞는지가 알고 싶고 그리고 어디 거 보니까 왼쪽의 답 중에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사인인 그 페어 그게 솔루션에 있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일단 전 이 문제를 보면서 주입식 교육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꼬마 신신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지난주에 그 저희 1타 배동성 선생님께서 회전 행렬에 대해서 외울 때 꼬마 신신꼬로 외우면은 그 강병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 값만 마이너스가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학적 백그라운드 하나 없이 때려박힌 이 회전 행렬 하나가 머리에 박혀 있는 거 보면서 아 역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은 위대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강병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풀이 봤는데 사실 C번 풀이 하신 게 이해가 어떻게 푸셨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코멘트를 못 달아드렸어요. 혹시 이거 어떤 식으로 C요. 푸셨는지 좀 찬찬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C요. C. 그쵸. 저 이제 AB는 풀었다고 보고 이제 C를 푼 건데요. 뭘로 해야 되지? 일단은 이게 A가 뭐냐면은 이게 뜻이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Q가
이게 컬럼 행렬로 했을 때 여기는 이제 QI로 본 거거든요. 그럼 그 QI의 크기의 제곱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단위 행렬이라는 뜻 같아요. 그 컬럼 행렬들의 크기가 다 1이다. 그 뜻 같아요. 그래서 그게 A니까 Q를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문제 조건이고요. 요거 하나를 고정시켜 놨더라고요. 문제에서. 그러면 A에서 요게 크기가 1이고 요 벡터가 크기가 1이니까 첫 번째 Q1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Q21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두 가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일단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지만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요 Q2 컬럼 벡터에 대해서 Q2 성분 두 개 사이에서는 요런 일단은 요 조건이 있고요. 요걸 풀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구했고요. 요게 이제 Q1이고 요게 Q2고. 그러면 B는 어떤 얘기냐면 B는 지금 서로 다른 컬럼끼리의 내적이 0이라는 뜻이에요. 요 조건이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컬럼의 컬럼 벡터를 곱하면 내적하면 0이다. 그러면 뭐 어차피 2 곱하기 2니까 요거랑 요 컬럼이랑 요 컬럼 두 개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이제 Q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요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Q1에서 이제 첫 번째가 요 Q21이죠. Q21이 플러스인 경우를 1번 경우, Q21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2번 경우로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요걸 여기서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그래서 Q12하고 Q2 요 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 두 페어가 나와요. 그래서 두 페어로 완성된 게 요 Q 하나, 이제 실제로는 두 개의 행렬이죠.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Q21이 마이너스 사인, 2번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때 또 요 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Q12와 Q22가 같은 사인이 나와요. 같은 부호가 나와요. 그래서 구한 게 또 한 쌍의 Q고, 그래서 답이 개수를 치면 솔루션이 4개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풀이가 맞는지도 알고 싶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고, C에서 익샘플, 익샘플을 하나 했는데, 그게 이 4개 중에 하나,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다른 이상입니다. 분들 의견이나 이제 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을 하시려면 Q 트랜스포즈랑 Q 역행렬을 구해서 실제로 곱해서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곱해서 이제 아니지. Q 트랜스포즈랑 Q를 곱해서 I가 나오는 걸 실제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아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1열이 코사인 사인이고 2열이 사인 코사인이면
그러면 곱하면 i가 안 나와요. 실제로 해보시면.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것만 픽을 하고, 그 지금 이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QT랑 Q를 곱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QT가 QI면 그죠? 네, 네, 어, 인버스, 그럼 예. 예, 양쪽에 Q를 곱하면 Q가 I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2x2에서는 QT를 제가 여기서 이제 해봤는데 QT가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그리고 요게 Q고 그래서 QT 곱하기 Q를 해보면 어차피 얘가 1, 1, 0, 0이 된다는 거는 어차피 요거랑 요렇게가 같은 놈 두 개 곱하는 건 같은 컬럼 벡터 곱하면 1이 나오고 다른 컬럼 벡터 곱하면 0이 나오고 하는 그 A하고 B 조건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이제 그, 뭐죠? 저는, 어쨌든 저게 Q12랑 Q22를 연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립을 하다 보면 제곱항이 나와요. 저는 제곱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가 루트를 씌워야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루트를 맞아요. 씌울 때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것들을 곱해 봤을 때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 음. 아마 왼쪽 부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셔도 아마 제가 볼 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걔도 안 이 되고 경우가 마이너스 안 되죠. 네. 되고. 아, 마이너스 플러스는 되고. 네네네네. 걔가 안 되고, 네. 네, 안 되죠. 한번 지금 실제로 한번 곱해 보시겠어요? 네네. 큐티니까 이건 돼요. 되네? 잠시만요. 네, 이게 왜냐하면요. 네, 그러니까 QT가 QT가 Q11, Q21, Q12, Q22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 QT 곱하기 Q를 하면 여기에 Q11, 12, 21, 22가 돼서 이거 4개 하면 Q11 제곱 Q22 제곱은 아니 Q11 제곱 더하기 Q21 제곱은 은 Q12 제곱 더하기 Q22 제곱은 1이 나오고 Q11 Q12 더하기 Q21 Q2
0 이렇게 나와서 이게 A 조건이고 이게 B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요 컬럼이 같은 놈끼리 하면 1이 나오고 제 에어팟이 잠깐 멈췄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배터리가 없으신데요? 그러네요. 네. 요거는 글쎄요, 저 지금 당장 풀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이 꼭 놔야 되나요? 여기요. 네, 처음에 근데 굳이 이거를 예, 그, 어, 이게 투원이죠. 투원. 그러면 이제 투원이 플러스 사인 세타밖에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식에서 q 투원이 마이너스 세원 세타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못 찾은 거죠. 말하자면. 저는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세타에 의존하는 값이라서 굳이 부호를 나눠서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사인 세타 접분한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게 정리가 돼버려가지고 저는 그냥 풀었는데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솔루션에 있는 답이 해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계산을 네, 해보고 요 네네네.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근데 얘네 네 개가 다 답이 되지 않냐는 게 제가 궁금한 거고 얘네들은 또 어떤 근데 그거는 그거 하나는 알겠어요. 이 해 중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해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요것도 있는데 사인 세타 플러스 요 중에 하나 있네요. 오른쪽 거에 중에 네, 맞아요. 하나가 있는 건데, 네. 얘는 알겠어요. 얘는 왜냐하면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면 요 그렇죠. 원래는 코마사니까 그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이거는 같은 줄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게 어떤 의미인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혹시 사실 저도 선생님 생각하신 거랑 똑같았거든요. 저 두 개까지는 그냥 머리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나머지를 저렇게 풀로 풀어보질 않아서 저거는 배동선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로 배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지금 다 해봤어요. 네. 아, 다 돼요, 그러면? 예, 예, 예. 다 되면 다 다 해 될, 아닌가요? 네. 다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조건이 A 조건이랑 B 조건. 그러면 다 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제 풀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틀린 건 있는지가 아닌 것 궁금한 같아요. 거.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아, 저렇게 풀 수는 있는데 그 저게 어떻게 저게 함의로 와닿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넣는 거는 기하적으로 딱딱딱 머리에서 그려져서 와닿는데 나머지가 저도 의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계산이 맞으면 답은 맞죠. 근데 어떤 의미지? 이게 기하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그걸 기하적으로 어떤 변환인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환, 뭐 이렇게 요 Q에 대해서 어떤, 요거를 어, 질문을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너무 동의- 늦게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서 네. 너무 늦게 올렸어요. 저도 네. 계속 검사해 보다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해로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무어라고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게. 네. 어,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예. 혹시 뭐 다른 분들 의견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냥 한 문제 풀어본 거 갖고 온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지난번에 저희 가우스 조르단 했던 거에 이어서 가우스 조르단의 LU 디컴포지션 하는 거 그냥 예제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되게 심플한 예제예요. 근데 책에 있는 게 너무 개념적으로 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산 스터디인데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책에 있는 다른 문제를 한번 꺼내서 이걸로 실제로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예. 일단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이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는 걸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이게 실제 효용이 있는지 그리고 행렬을 분해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와 그 활용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풀었거든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면은 문제는 간단한 그 선형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냥 x, y, z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가우스 조르단으로 풀겠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계수 행렬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근데 LU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어떤 계수 행렬을 상삼각 행렬과 하삼각 행렬의 곱셈의 형태로 나누어 보겠다. 근데 그거를 나누는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과 똑같은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인데 이 당연한 결론을 계산으로 하려니까 손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을 한번 해봐야 이게 개념이 와닿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행의 연산을 할 때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여기로 바로 넘기잖아요. 어떤 행을 지우기 위해서 바로 넘기는데 이걸 일일이 행렬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행의 2분의 3배를 더하는 행위를 이렇게 계수 행렬로 다시 표현을 해서 L1을 찾고 여기도 하삼각 행렬이죠. 두 번째에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에 대한 기본행 연산도 마찬가지로 계수행렬로 표현을 해서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한다.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에도 마지막 이 계수들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의 네배를 해서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항을 0으로 만드는 연산을 하는데 이것도 화삼각 행렬로 세 개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이거를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을 하면 순서대로 A에서 왼쪽에서부터 L1, L2, L3를 곱했을 때 우리가 이 U라고 하는 상삼각 행렬로 정의된 해를 구하기에 백 서브스티션을 쓰기에 최적화된 형태의 행렬로 정리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걸 반대로 당연히 하삼각행렬 같은 경우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역행렬을 구해서 때려 넣어주면 되는데 이 역행렬도 그냥 연산의 논리에 맞게 굳이 막 복잡한 식을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L1의 역행렬이라는 게 L1이라는 게 애초에 1항을 2분의 3배에서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거니까 반대로 빼주면 된다. L2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 더하는 거니까 빼주면 된다. L3도 마찬가지로 L2 그 두 번째 행의 4배를 마이너스 4분의 아니, 마이너스 4배를 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거를 반대로 역연산을 해주면 된다. 각각의 역행렬을 역연산의 기준으로 구하니까 역행렬을 구하기가 쉬웠고요. 이걸 그냥 교과서에 나오듯이 아름답게 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기니까 A를 LU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L이라는 것이 화삼각행렬을 만드는 행렬 3개의 역행렬들의 곱셈의 역순으로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L3의 인버스, L2의 인버스, L1의 인버스를 쭉쭉쭉 곱해서
기계적으로 연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행렬은 그 세 개의 하삼각 행렬을 전부 곱셈을 했을 때 L이라는 하삼각 행렬 그리고 U라는 상삼각 행렬의 분해로 A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었고 이 A를 정의한 것을 기반으로 그 교과서적인 풀이로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가 LU와 같은 행렬이니 이것을 LU의 X라고 하는 이 LUX는 B라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안쪽에 UX를 Y로 치환을 해서 LY는 B라는 걸 먼저 풀어요.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점은 L 같은 경우엔 하삼각 행렬이니까 전진대입법 그러니까 X1부터 구해서 X2, X12 구하고 X3 이런 식으로 전진하면서 대입해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고 빠르게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Y에 대한 해를 먼저 구하고 이 Y에 대한 해를 다시 원래 방정식에 UX는 Y라는 데다 넣어서 다시 X를 Y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랬을 때 이 Y 주어진 Y들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원래 방정식인 AX 이퀄 B라는 행렬과 LUX 이퀄 B라는 방정식을 푸는 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한테 뭐 계산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큰 효용은 코딩을 할 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게 컴퓨터가 할 때랑 사람이 할 때랑 차이가 뭐 당연히 컴퓨터가 더 연산의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크고 있겠지만 결국은 그걸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다 짜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행렬들을 최대한 삼각형, 하삼각이나 상삼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해를 기계적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깔끔한 알고리즘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LU 분해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쓸만한 개념이 이제 PLU 분해. P는 별건 아니고 저희가 애정하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라는 걸 했을 때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이 LU 분해 과정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피벗이 0이면 이런 게 그 상삼각이나 하삼각으로 만드는 게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럴 때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 순서를 바꿔주고 순서를 바꿔준 걸 이용해서 이 매트릭스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순서를 바꿔준 매트릭스를 상삼각 행렬과 하삼각 행렬의 곱셈으로 분해를 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쓰면은 앞쪽에 A의 역행렬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 A의 역행렬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한 행렬과 같다. 그래서 뭐 계산이 엄청 간단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아까 했던 문제랑 봤을 때도 여기에 이거 다른 문제구나. 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U 분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거 진짜 왜 하는지 생각을 했을 땐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사람인 내가 중간에 맥락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정말로 함수 바이 함수 집합 바이 집합으로 다 정말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앞에서 정리를 해놓은 LU 매트릭스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중간에 대각 행렬과 그 상삼각 행렬이 좀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이 개수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L, D, U로 나눠서 해놨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풀면 더 귀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여기에 대각 행렬들의 바로바로 해가 나올 수 있는 계산이 엄청 빠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행렬을 했을 때 이게 스칼라 곱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의 연산이고 이 상삼각행렬 같은 경우도 대각행렬의 성분이 다 1이 되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간결해진다라는 장점을 그 연산상의 장점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풀어본 그 LU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막 이상한 것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런 건 계산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네. 질문이나 이제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쉽죠. 예. 근데 뭐 그래도 한 번은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떤 점에서 좋으셨습니까? 제가 그 결국에 뭐 영어로 된 강의, 영어로 된 내용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해 보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소화하신 다음에 쭉 한번 훑어주시니까 뭐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산적으로 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거라 이런 생각의 방향이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코딩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 계산을 컴퓨터가 하면 어떻게 할까?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계산을 하려고 했거든요. 손계산인데 컴퓨터처럼 계산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100 바이 100 행렬이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가 뻥 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인류분해라는 게 이게 결국 수치 해석학적 기술이니까 라고 약간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얘에 대한 해가 정확한 해가 아니라 좀 근사적인 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사에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정식이 풀리는 방정식일 경우에는 정확한 해가 딱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일반 해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저도 수학적으로 정확히 몰라서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있고 3가 있는데 3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뭐 선형 독립이 전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죠? 이름을 까먹었네. 그 T로 매개 변수 T로 치환해서 T의 집합 같은 형태로 해를 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사라기보다는 진짜로 수치 계산인데 해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만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대각화 하면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다 되나? 그거였거든요. 모든 행렬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나? 모든 행렬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되는 행렬이 있고 안 되는 행렬이 있는데 해봤을 때 그 계산 과정에서 저희가 가우스 조르단 할 때도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 과정이 반복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이구나. 제가 요거 배운 건 그냥 하나. 아, 결국은 같은 내용. 방정식을 푼다. 되게 막 말만 뭐 거창하게서 LU분해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우리가 중3 때 했던 연립방정식의 풀이랑 1도 다르지 않구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지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과 그 밸류 디컴포지션이 아닌가. 예.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으로 역행렬 구하는 것도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단순한 게 이게 문제가 있었나? 예. 이게 다른 예제인데 그 가우스 조르단 이걸로 역행렬을 구하는 걸 했을 때 저는 이거 처음엔 진짜 기계적으로 속된 말로 찐따같이 풀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된다니까 되지 했는데 조금 뜯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우스 조르단으로 뭔가 푼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데 이 개수행렬에 대해서 각각의 이 상수로 된 종벡터들의 열벡터군요. 예, 열벡터들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구하면 당연히 X1에 대한 그 역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해로 갖는 행렬을 구하면 당연히 그 곱셈의 계수행렬은 역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는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서요. 그 LU 분해에서 LDU 분해를 할 때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그냥 궁금했습니다. 아, 이거요? 네, 이거 별로 복잡한 개념 아니고 지금 보면 위에 여기가 좀 개수가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냥 이 대각행렬들을 다 빼요. 앞으로. 1, 2 되도록이요. 예,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음,
개수들을 그냥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여기 일행만 보면은 음, 원래 2,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 연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랑 이 행이랑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여기 그대로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2, 1,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냥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특별한 테크닉이 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위에 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부분에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그 행렬식 구할 때 이제 그 행별로 이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근데 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그 행렬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호가 네 바뀌죠. 행렬식도 부호가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니까 잠깐만요. 근데 부호만 바뀌나? 행렬식도 바뀌지 않나요? 어, 그러면 결과가 그 열의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었나요? 네, 열의 순서가 바뀌니까 음, 잠깐만요. 부호만 바뀌지 않나요? 부호만 바뀌네요. 네, 부호만 바뀌네요. 이 대각 순서가 안 바뀌니까 부호만 바뀌겠네요. 네, 맞네요. 부호만 바뀝니다. 근데 그 다 이제 분해해서 이제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행렬식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쵸? 무슨 같은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행렬이니까. 네, 그 분해를 해도 같은 행렬을 그냥 표기만 다르게 분해한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행렬식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어떻게 되죠? 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LUD를 합성하면 A가 되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 그게 왜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저렇게 곱해도 그게 유지가 되는지 그냥 조금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행렬식은 유지가 되는데 그, 행렬식의 부호는 바뀌고 그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LDU 분해를 할 때는 어쨌든 LDU 분해만 했으니까 그 뭐죠? 행렬식은 유지가 되는데 PA를 LU로 바꿀 때는 P가 들어가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렬식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LU 그러니까 근데 이제 PA를 LU로 분해했을 때 LU 자체도 행렬식이 A랑 부호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를 LDU 분해를 했을 때는 행렬식은 A랑 네. 똑같은데 근데 이제 김남호 선생님 제가 헷갈리는 건지 김남호 선생님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PA가 LU로 분해를 했을 때는 그 LU 분해한 것도 A랑 행렬식이 그 뭐냐 A의 행렬식이랑 LU의 행렬식이 부호가 달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라야, 음, 네, 달라야겠죠. 부호가 달라야겠죠. 네, 네. 아, 그래. 아, 네.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음, 행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잖아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했을 때 부호가 바뀌니까 PA는 당연히 부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LU는 퍼뮤테이션을 해준 거잖아요. A에다가. 그러니까 행렬식의 부호만 바뀌는 게 맞겠죠. 김남호 선생님 근데 궁금하셨던 게 이 내용이 맞나요?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놓쳐가지고. 네, 맞아요. 그냥 그 A에다가 이제 P를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는 게 그냥 그 분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렇게 맘대로 곱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문득 들었어서 저게 행렬의 형태가 그냥 유지되는 건가? 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네. 저는 배동선 선생님 말씀 듣고 조금, 네, 납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거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막 전혀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지금 막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같은 이유로 막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게 전체 행렬식을 AX는 B를 써놓고 저거를 하면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한 분들이 하는 이렇게 책에서 있는 것처럼 AX는 B 아니고 X, B 다 삭제하고 A만 써놓고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길을 실제로 잃어버리죠. 행렬식을 다 써놓고 하면 절대 안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X 벡터에 있는 XYZ가 막 뒤바뀌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진짜 까딱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추상화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추상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체화도 좀 힘들고 계산이 힘들거든요, 요즘에. 사실 지난 2주간 가우스 조르단 암산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중학교 레벨의 50일 수학을 수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 좀 질문 하나 드릴게. 저 이제 이거 계산을 하면서 저 지난 시간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산하면서 정말 막 사칙연산 막 그 덧셈하고 곱셈 뺄셈밖에 안 하는데 막 계속 계산하기가 힘들고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뭐 LU 분해를 하니까 D까지 하니까 계산 실수가 엄청 줄더라고요, 진짜. 아, 그쵸, 그쵸, 그쵸. 눈에 그죠? 보이니까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0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한 게,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편한 게 맞아. 근데 요새 사람이 안 하잖아. 이게 컴퓨터한테도 얘가 좋은가요? 그 어, 거꾸로 저는 지금, 예. 저는 컴퓨터한테 좋다고 생각한 게 0이 많아서. 음, 0일 0일이 많을수록 컴퓨터는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좀 예. 하는 거죠. 네. 음. 그럼 컴퓨터는 계산을 안쪽 계산이 이런 그 분해를 하고 퍼뮤테이션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알고리즘이. 그렇죠. 네. 음, 컴퓨테이션 되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딱딱딱 떨어지는 까 사실 반복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복잡한 그 계산 구조가 어려운 거지. 저희는 음, 사람이라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하다가 이제 뭐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도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컴퓨터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계산량이 많아도 단순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횟수가 단순한 거. 네, 저는 LDU 하면은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짜증나는데 컴퓨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연산의 단순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실수가 줄고 좀 덜 집중해서 하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분해 많이 단순해서 그런가 하셔야겠는데요. 보죠. 아, 예. 이 문제 혹시 뭐 다른 뭐 궁금하신 거나 의견 있으세요? 지금 시간이 86분 됐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마무리 얘기하고 정리를 할까요? 네,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일단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한두 문제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다음 주 또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P2 풀고 뭐 P3 뭐 진도 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시죠. 그리고 문제 여기 있는 거 짜증나시면 다른 거 풀어오셔도 돼요. 네. 그냥 다른 선대책 있으시면 그거 푸셔도 되고 꼭 그 선대책 아니어도 비슷한 문제 행렬이나 이런 거 약간 재밌는 거 있으면 오늘 소정 선생님 복싱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 프레임이 진짜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따기를 바랬는데 손으로 따신 거라서 약간 시무룩해졌지만 다음에 보다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보여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뭐 감상이나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예,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강병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점점 좀 계산이 익숙해져서 즐겁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영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뭔가 좀 클리어해지는 느낌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진도 따라잡고 계산 뭐 쉬운 거라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언제든 다이빙 환영입니다. 다음은 김남호 선생님. 네. 네. 저, 수출 채널에서 처음 발표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랑 그리고 서재영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스트레이트나 이제 어퍼컷이나 이런 것들은 한 방이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뭐
어떤 셋업을 깔고 한 방을 던질 때 하는지 약간 그런 것도 나중에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했습니다. 네, 서지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보다가 생각난 건데, 저희가 이게 데이터를 일단 공간상에서 이걸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도 뭐 일종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선형획이나 어떤 초평면 이런 개념 자체가 다 내적으로 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실제로 자주 쓰이는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러한 내적 입장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조금 시각화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이거 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 타이타닉 그게 뭐예요? 행렬 용어예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실제 그 타이타닉에 그게 배가 침몰했는데 그 생존자를 그러니까 예측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예측해놓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행렬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걸 좀 뜯어보고 있어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신기할 것 같습니다. 네, 배동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남호 선생님 그 확률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저는 확률론 개인적으로 거의 전혀 몰라가지고 약간 신선했고요. 그거를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수리 통계학을 한번 꺼내 올 때가 된 것 같군요. 네, 오늘 재밌었고요. 네, 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징계수. 아, 그리고 저희 토요일 뭐 정기적인 건 아닌데 그냥 가끔씩 하는 모각수도 심심하시면 참석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꿀잼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꿀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